넌 10년 동안 도대체 뭘 했냐? 시어머니의 말에 신우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빈 껍데기네. 상간녀는 화려한 트위드를 입고 앉아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은 제가 책임질게요.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상간녀를 찬양하며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모두가 코를 골며 자는 사이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스위스 이민 최종 승인. 잔액 이체 완료. 저는 조용히 안방 금고의 비밀번호를 상간녀의 생일로 바꿔놓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잔고는 단 0.01원. 지옥은 제가 문을 닫고 나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 찾아올 겁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거실 소파 상석에 앉은 박민준이 손뼉을 2번 쳤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까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 박민준 옆에는 화려한 트위드 재킷을 입은 조유라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자를 비롯해 시누이 둘, 시동생 부부까지 총 8명의 시댁 식구들이 서연을 둘러싸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서연이 정성껏 깎아놓은 과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쇼핑백 속 내용물을 꺼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어머, 이거 진짜 샤넬 맞지? 언니, 나도 하나 줘. 나도. 조유라가 고개를 들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강남에 건물 몇 개 가지고 계세요. 그냥 용돈처럼 드리는 거예요. 시누이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역시 다르네. 사람은 태가 나야 해. 김말자가 서연의 낡은 앞치마와 조유라의 반짝이는 재킷을 번갈아 보며 길게 혀를 찼습니다. 참 정말 비교가 된다. 우리 며느리는 결혼해서 10년 동안 뭘 한 거야? 남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노력도 안 하고. 서연이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이 집 대출금이랑 생활비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밤에 편의점 2군데 뛰면서. 시끄러워. 호통이 빵 터졌습니다. 시누이가 TV 리모컨을 번개처럼 집어들어 볼륨을 최대로 올려버렸습니다. 쿵쿵 울리는 음악 소리가 거실을 뒤덮었습니다. 서연의 말은 한순간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박민준이 느릿하게 조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 오늘부터 이 집 안주인은 유라다. 너는 그냥 방 하나 쓰는 식객이야. 안방 침대 시트도 당장 새로 가라. 서연이 벌떡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하세요?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지만 민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 유라는 나를 위해 선물도 사고 우리 가족을 챙겼어. 너처럼 남는 돈도 없이 허덕이는 사람하고는 달라. 그때 시동생이 조유라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형수님 용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조유라가 손가락을 턱 올리며 시크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귀엽네. 그래, 가져. 그리고 동전 몇 개를 손끝으로 툭툭 던졌습니다. 동전은 바닥에서 굴러갔고 시동생은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주워 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수님 최고예요. 조유라가 코끝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잘해. 알았지?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서연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집 명예 누구 건지 아세요? 거실 전체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의 손에 들린 쇼핑백조차 흔들림을 멈췄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천천히 식구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의 눈을 똑바로 겨눴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있어지겠네요. 서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앞치마 주머니 속 초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빨간 불이 천천히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자가 얇은 종이 한 장을 휙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혼 동의서다. 당장 도장 찍어. 위자료?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신우이가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그래, 빨리 찍어. 괜히 질질 끌지 마. 우리도 바쁘다고. 서연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서연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툭 밀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거만해? 애도 없는데 뭘 더 바라냐고. 조유라가 갑자기 웃으며 배를 쓸었습니다. 저는 민준 오빠 아이 있어요. 아들이래요. 3대 독자요. 뭐라고? 김말자의 눈이 크게 튀어나올 듯 벌어졌습니다. 김말자는 곧장 조유라에게 달려가 두 손으로 배를 감싸듯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손자구나. 드디어 오는구나. 어쩌면 좋아. 신우이 둘과 시동생 부부까지 조유라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누구는 손을 흔들고 누구는 배를 만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이 집에 드디어 대가 끊기지 않겠네. 유라야, 넌 진짜 복덩이다. 박민주는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엔 차가운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넌 끝이야. 오늘부터 너는 다용도실에서 자. 안방은 우리 아들을 위한 자리야. 네가 더럽히지 마. 서연은 녹음기의 빨간 불을 슬쩍 내려다봤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고개를 획 돌리며 고함쳤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야.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박민준이 덧붙였습니다. 그래. 내 인생도 여기까지다. 우리 가족 앞에서 더 이상 꼴 보이지 마. 밤 12시가 넘어서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조유라가 시킨 고급 출장 뷔페를 배불리 먹은 뒤 소파와 바닥에 널브러져 드르렁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거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곰팡내 나는 다용도실 안 낡은 매트리스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해외은행 사이트가 떴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길고 복잡한 비밀번호가 입력된 뒤 잔액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소리 없이 멈췄습니다. 그 표정엔 담담함과 냉정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거래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박민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서연이 관리한 차명 주식들이 긴 목록으로 줄줄이 나열되었습니다. 서연은 하나씩 클릭해 매도 예약을 걸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삑 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연은 손에 쥔 빨간 펜으로 목록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표정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서연은 스위스 이민 사이트로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초록색으로 최종 승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똑똑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두 손으로 무릎을 한번 눌렀습니다. 마치 모든 정리를 끝낸 사람처럼 움직임이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큰 코 고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다용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린 서연의 눈빛은 몇 시간 전 도망치듯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계산된 사람, 그리고 끝까지 준비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문을 살살 열고 들어서니 박민준과 조유라가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벽 뒤쪽으로 다가가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숨겨진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와 달러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서연이 물건들을 꺼낸 뒤 금고 비밀번호를 조유라의 생일로 바꿔놓았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위에 박민준이 뒤척이며 코를 골았습니다. 서연이 그를 내려다보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라. 마지막 꿈 좋은 꿈 꿔. 서연이 방을 나서며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복도에 선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조유라가 실크 가운을 입고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원래 이 집 주인이었던 것처럼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여기 설거지가 왜 이렇게 쌓여 있어? 조유라가 출근 준비를 하는 서연에게 손짓으로 명령했습니다. 빨리 치워. 보기 싫어.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민준이 현관에서 구두 주걱을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카드 내놔. 서연이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미 한도 초과로 정지된 깡통법인 카드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시누이들이 서연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 가방 예쁘다. 내가 써도 되지? 어차피 올해 시즌이랑 안 맞네. 이런 촌스러운 걸 어떻게 들고 다녔어? 시누이들이 서연이 아끼던 명품 가방들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은행 VIP 프라이빗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깍듯한 태도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준비하신 서류 모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며 사인했습니다. 박민준과 시댁 명의의 차명 계좌들이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전액 현금화해서 스위스 계좌로 보내주세요.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정말 괜찮으신가요? 서연이 미리 준비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서명한 위임장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완벽하게 위조된 서류였지만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서연은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옷가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조유라가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비웃었습니다. 옷장이 너무 좁아서 헌 옷들은 좀 뺐어. 어차피 안 어울리잖아. 김말자가 서연을 불러 앉혔습니다. 자, 여기 위자료 포기각서에 도장 찍어.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각오해. 서연이 각서를 읽어보는 척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특수 잉크펜을 꺼내 서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글씨가 사라지는 마술 같은 펜이었습니다. 다 끝났네. 김말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각서를 챙겼습니다. 저녁 8시 조유라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파티를 열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시끄러운 클럽처럼 변했습니다. 야, 서연아. 웨이트리스 복장 입고 서빙해. 조유라가 바닥에 떨어진 과일을 발로 차며 웃었습니다. 이것도 주워 먹어. 아까워. 서연이 무릎을 꿇고
과일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굴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서연이 믹서기를 돌리며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에 묻혀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계약 진행하셔도 됩니다. 잔금은 내일 입금하겠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해 모두가 취해 비틀거릴 때였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상가 및 아파트 금매 계약 체결 완료. 잔금 입금 확인.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이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제출 전날 오전 마당으로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벤치에서 화려한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조유라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손뼉을 쳤습니다. 엄마다. 엄마 왔어. 가짜 친정 어머니 역할을 맡은 배우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조유라의 등짝을 손으로 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귀한 내 딸이 이런 누추한 곳에 있다니. 시댁 식구들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배우는 핸드백에서 초음파 사진과 검사 결과지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우리 유라가 임신 3주 차래요. 보세요, 아들이에요. 김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달려왔습니다. 정말요? 진짜 손자예요? 3대 독자 아들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춤이라도 출 듯 기뻐했습니다. 이 소란을 틈타 서연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오세요. 시어머니가 가구를 싹 바꾸라고 하셨어요. 곧 대형 트럭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럭 기사 3명이 내려 서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디부터 빼면 될까요? 저기 TV부터 시작해 주세요. 기사들이 거실에 대형 TV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민준과 김말자는 뱃속의 손자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야. 김말자가 배우에게 절을 하며 울었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박민준도 배우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서연이 기사들에게 손짓으로 지시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하나씩 트럭에 실렸습니다. 시누이들은 여전히 초음파 사진을 돌려보며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정말 아들 맞나요? 당연하죠. 우리 집대를 이을 귀한 아들이에요. 배우가 연기에 푹 빠져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1시간 만에 집안 살림이 텅 비었습니다.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 가구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민준이 임신 소식에 고무되어 갑자기 서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장 오늘 나가. 내 아들 태어날 집에서 꺼져. 서연을 현관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일어서며 미리 챙겨둔 여권과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직전 서연이 신발장 위에 가족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에 힘껏 내리꽂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놀란 가족들에게 짧게 말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모범 택시가 서연을 태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서연이 휴대폰 유심칩을 뽑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새로운 유심칩을 꺼내 장착했습니다. 스위스 통신사 로고가 화면에 떴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서연이 마지막으로 인터넷 뱅킹을 열었습니다. 시댁 생활비 통장, 남편 사업 자금, 적금 통장의 잔액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클릭하며 1원 단위까지 탈탈 털어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같은 시각집에서는 박민준과 시댁 식구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서연이 드디어 나갔다. 그 순간 거실 조명이 꺼지고 에어컨이 멈췄습니다. 집안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왜 이래? 김말자가 당황해서 수돗물을 틀어봤지만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폰도 안 돼. 전기가 끊겨 모든 기계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전등을 든 용역 직원들이 새 집주인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비우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있어? 새 집주인이 샴페인 병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 박민준의 얼굴에 강한 조명을 비췄습니다. 이 집은 일주일 전에 소유권 이전이 끝났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요. 새 집주인이 서연에 잡힐 위임장과 매매 계약서를 박민준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전 완료됐어요. 박민준이 종이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가 언제 이런 걸 했어? 급히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모든 계좌에서 빨간 팝업창이 떴습니다. 지급 정지, 잔액 부족, 거래 제한. 박민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조유라가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 달라고. 난투극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조유라의 명품 가방이 찢어졌습니다. 안에서 싸구려 화장품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가짜 친정어머니 배우가 슬그머니 문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잠깐만, 어디 가세요? 김말자가 소리쳤지만 배우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시댁 식구들을 하나씩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제발 하룻밤만. 김말자가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아스팔트 위에 8명의 대식구가 젖은 생쥐꼴로 서 있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박민준이 조유라를 밀쳤습니다. 내 탓? 당신이 속은 거지. 서로 내 탓이라며 고성을 지르며 싸웠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집에서 쫓겨난 것 같은데? 비참한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한 서연은 낯선 공기에 잠시 위축되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예약해둔 도심 호텔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리마트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식히려던 차였습니다. 갑자기 자전거를 탄 소매치기가 핸드백을 날치기 했습니다. 아! 서연이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깨졌습니다. 그때 말끔한 정장 차림의 동양계 남자가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소매치기를 제압하고 가방을 되찾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남자가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취리히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다니엘 리입니다. 가방에서 쏟아진 서류들을 주워주다가 다니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네요? 일반적인 여행 계획표가 아니라 복잡하고 전문적인 투자 서류였습니다. 서연이 떨고 있는 것을 본 다니엘이 제안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라도 드실까요? 노천 카페에 앉은 서연에게 다니엘이 에스프레소를 건넸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니 금융 전문가시군요. 어떤 일을 하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투자 관련 일을 좀 했어요. 다니엘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위스 은행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세요? 서연이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부터 국제조세 협약까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눈에 감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추리의 하늘 아래서 서연이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중턱의 호화로운 별장 테라스에서 서연이 만년설을 바라보며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신문을 읽으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SY 자산운용이 또 업계 화제네요. 수익률이 작년 대비 300% 상승했다고 하네. 서연이 미소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당신의 능력이죠. 한국에서의 지옥 같던 기억이 이제는 전생의 일처럼 희미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반지하 단칸방에서는 박민준과 시댁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이불 하나를 서로 덮겠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형, 이불 좀 나눠 써요. 시동생이 이불 끝을 잡아당겼습니다. 야, 아픈 사람이 먼저지. 박민준이 허리를 부여잡으며 신음했습니다. 공사판에서 허리를 다친 뒤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약값이 없어 소주로 고통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김말자가 폐지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1,000원밖에 안 됐어. 동네 아이들이 뒤따라와서 놀려댔습니다. 거지 할머니다. 김말자는 대꾸할 힘도 없어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방바닥에는 빨간 딱지가 붙은 가전제품들과 독촉장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조유라는 박민준 명의로 사채를 끌어쓰고 도망간 지 오래였습니다. 박민준이 라면 받침대로 쓰려던 버려진 경제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프스의 기적, 아시아 금융의 여제 이서연. 박민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개 같은. 압류되지 않은 유일한 휴대폰으로 3년 만에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 화면을 거쳐 계좌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중앙에 숫자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잔액 0.01원. 깜빡거리는 글자가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준이 분노와 허탈함에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좁은 방 안의 식구들이 공포에 떨며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형, 왜 그래요? 전현이 내 돈을 가지고. 박민준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증오심으로 핏발선 눈을 부라렸습니다. 바닥을 기어가 찢어진 잡지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서연의 사진 위에 피 묻은 손자국을 남겼습니다. 기다려, 서연아. 내가 반드시 복수해 주겠어. 복수를 위한 악에 바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서연이 다니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알프스의 석양이 보였습니다. 내일 새 프로젝트 미팅이 있죠? 네, 런던 펀드 매니저들과 화상회의예요. 서연의 성공은 계속되고 있었고 박민준의 분노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삶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잡지 발행 한 달 후 스위스 취리히의 SY 자산운용 본사 로비로 한국에서 발송된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뜯어보니 조잡하게 작성된 소송장과 고발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장. 다니엘이 서류를 받아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허술한 문서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삼류 가십 유튜버들이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강지쳐 버리고 돈 들고 튄 악녀라는
자극적인 썸네일의 영상이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남편 돈 훔쳐서 해외 도망갔대요. 유튜버가 거짓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영상은 조회수 100만 회를 빠르게 돌파하며 알고리즘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은 서연을 비난하는 원색적인 악플들로 도배되었습니다. 회사의 한국인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SY 자산운용이죠? 대표가 사기꾼이라는데 진짜예요? 직원들이 당황하며 서연을 찾았습니다. 대표님, 전화가 계속 와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락했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최고 수준의 법무팀을 가동했습니다. 언론 대응팀을 즉시 구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가짜 뉴스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인천공항에 박민준과 김말자가 나타났습니다. 유튜브 후원금을 모아 스위스행 항공편을 예약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왔다. 박민준이 음흉하게 웃으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회사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내 돈 내놔라. 가정 파괴범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서연 나와라. 도둑년아. 박민준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김말자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훔쳐갔어요. 아름다운 스위스 거리와 어울리지 않는 추레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서연이 사무실 블라인드 사이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과거의 폭력적인 기억이 되살아나며 숨이 막혔습니다. 헉, 헉. 극심한 호흡 곤란과 함께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다니엘이 달려와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김말자가 지나가는 외국인들에게 달려들어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돈 훔쳐갔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미치광이 취급만 당했습니다. 크레이지 우먼. 외국인이 손사래를 치며 도망갔습니다.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하던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스위스에서 생방송합니다. 이서연의 시어머니가 직접 나왔어요. 한국에서 서연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다니엘이 떨고 있는 서연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결국 돈이에요. 섣불리 반응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법적인 선을 넘을 때까지요. 서연이 다니엘의 단호한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의 샬레 주변을 서성이는 박민준의 검은 그림자가 고성능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서연이 모니터 화면 속에 박민준을 노려보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이튿날 오전 서연은 박민준과 김말자를 회사 대회의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며칠 못 씻어 냄새나는 몰골의 두 사람이 가죽 소파에 흙 묻은 신발을 올리며 거만하게 앉았습니다. 박민준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당장 50억을 현금으로 내놔. 안 그러면 불륜 증거까지 터뜨려서 이 바닥에서 매장시키겠어. 김말자가 옆에서 거들며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여자가 독해서 집안을 망쳤어. 서연에게 던지려 했지만 다니엘이 가볍게 팔을 막아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조용히 듣고 있던 서연이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USB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화면에 뜬 것은 박민준이 과거 운영하던 회사의 이중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어서 박민준이 시댁 식구들과 모의의 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빼먹었던 구체적인 내역들이 엑셀 파일로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저게 어디서 나온 거야? 김말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김말자가 과거 임신했던 서연을 밀치고 폭언을 퍼붓던 홈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네가 애를 못 낳는 게 어디 내 탓이야. 애초에 씨가 마른 거지. 영상 속 김말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의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로 박민준이 유튜버와 통화하며 사주하는 녹취록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자극적으로만 만들어줘. 돈은 걱정하지 마. 박민준의 음성이 또렷했습니다. 당황한 박민준이 노트북을 부수려고 날뛰었습니다. 이걸 없애야 해.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박차고 열리며 스위스 무장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프리즈,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들이 박민준을 바닥에 눌러 제압했습니다. 다니엘이 유창한 법률 용어로 박민준에게 고지했습니다. 명예훼손, 공갈 협박, 주거침입 그리고 한국 검찰과 공조된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박민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김말자가 바닥에 드러누워 악을 썼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아넣어? 이게 말이 돼? 냉담한 경찰들이 김말자를 질질 끌어냈습니다. 서연이 경찰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박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한국 돈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짤랑 소리나게 넣어주었습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연이 그의 귓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전 재산이에요. 아꼈어요. 박민준의 절망적인 눈동자가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서연아, 이제 남남이에요. 경찰차에 실려가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한국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서연이 제출한 증거로 인해 한국에 남은 시댁 식구들이 국세청의 압수수색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시누이들과 시동생들이 숨겨둔 쌈짓돈과 금부치까지 징수관들에게 뺏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것까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법에 따라 압류 조치합니다. 완벽한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다니엘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복수는 완성되었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종결 1년 후 한국의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박민준은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나왔던 찢어진 잡지 페이지만 닳도록 문지르며 허공을 응시하는 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방 동료에게 자랑하려 했습니다. 나 원래 스위스 금융 여제의 남편이었어.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차가운 주먹질 뿐이었습니다. 미친놈이 또 헛소리한다. 동료 수감자들이 박민준을 구타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자는 서울역 무료 급식소줄 맨 끝에 서서 배식받은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내 신세구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망쳤던 조유라도 또 다른 재력가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박민준과 같은 구치소 여사동에 수감되었다는 뉴스가 짧게 지나갔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스위스 루첼은 호숫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연과 다니엘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알프스의 웅장한 만년설과 에메랄드빛 호수가 배경이 된 야외 정원은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서연이 심플하지만
우아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다니엘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진 로드를 걸으며 하객들의 진심 어린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례사 대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서연이 편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난날의 악몽 같던 시간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니엘이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하객들이 꽃잎을 뿌리며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석양이 질 무렵 두 사람은 호숫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서연의 핸드백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오는 한국발 국제 전화가 표시되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응시하던 서연이 단호한 손길로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을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호수 깊은 곳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물수제비를 뜨며 날아가다 깊은 물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았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로 일어난 파문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서연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다니엘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에요. 다니엘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가요. 두 사람 위로 따스하고 찬란한 알프스의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서연의 하얀 드레스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연의 복수와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10년간 시댁의 모욕과 남편의 배신을 참아내며 치밀하게 준비한 서연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그녀를 무능하다 여겼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죠. 진정한 승리는 복수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를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호수에 휴대폰을 던지는 장면은 과거와의 결별을 상징합니다. 누구든 인생에서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일어선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알프스의 따뜻한 햇살 아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서연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더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